네,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평화적인 시위를 약속했지만 경찰은 불법 폭력 집회로 변제될 경우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아직까지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임광빈 사회부 기자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과연 이번 주최 측이 약속한 대로 평화적인 시위가 이루어질지 말지가 가장 관심거리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오전부터 제가 광화문에 나와 있었는데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다만 이제 지난 1차 집회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경찰이 차벽을 미리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제 공간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집회는 3시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 9시까지 종료되는 것이 원래 공식적인 지금 일정입니다. 네. 지금 가장 위험해 보이는 중간 과정이 행진인데 지금 다행히 지금 평화로운 시위로 2개 차로 정도 지금 경찰의 폴리스 라인을 지키면서 한 절반 이상 지금 행진을 했고요. 목적지인 이 백남기 농민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 병원 앞에 가서 쾌유를 기원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고 이제 9시에 끝나는 겁니다. 네. 경찰도 지금 시위대를 굉장히 잘 보호하면서 1차 집회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집회 측도 그렇고 경찰 측도 그렇고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이 상태로만 원만히 잘 마무리가 된다면 정말 우리가 평화 시위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 분수령이라고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에서는 이 집회 측도 그렇고 경찰 측도 그렇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 같아요. 네. 다만 마지막에 위험성은 남아있는 것이 9시에 집회가 끝나고 다 해산하면 가장 좋은 거고요. 여기서 또 좀 극렬한 분들이 일부 남아서 만약에 뭐 청와대로 가자든가 광화문으로 다시 가자든가 하는 형태가 좀 이제 연장되게 되면 조금 골치 아픈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돌발 변수는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이 집회 주도 측 또 이 인간띠로 지금 뭔가 완충지대를 만든 종교계 인사들 그리고 또 이제 야당의 국회의원들까지 조심조심 잘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큰 이 위험 요인은 없지 않겠는가 하고 짐작을 해봅니다. 네, 예정대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지금 예상을 해주셨는데 오늘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집회가 열리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난달 14일에 당초 집회가 있었던 게 있었죠. 그게 네네. 연장선인데요. 처음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주최 측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주최 측에서는 노동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를 좀 일단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정화 교과서 문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추진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번에 2차 집회가 1차 집회 때 살수에 맞아서 백남기 씨가 지금 병원에서 아직도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에게 사과도 요청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보는 기회로 지금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좀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집회 2차 집회인데 오늘 집회가 사실 앞으로의 집회 문화를 좀 결정하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평화 집회가 시작이 되면 사실 오늘만 그치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 정착이 돼야 되는 중요한 변곡적인 이슈로서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그 시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목소리를 크게 외치면 성공한다. 그래서 고성불패의 시위 문화다. 또는 때를 써야 사실은 뭐 일정 효과가 있다고 해서 때법이 준법을 이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금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와 같은 시위 문화가 계속 반복 발생됐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경찰과 일정한 몸싸움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야 시위의 목적이 제대로 완성되는 것 같이 1980년대의 착시 현상이 2010년, 15년에 거쳐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평화 집회가 만약에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즉 일정한 법 안에서 의사표현 자체가 그야말로 가면도 쓰고 집단적으로 마스크도 쓰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경찰이 처음에 금지 통고를 했지만 또 다른 법적인 시스템이 작동해서 네. 법원이 이것을 결국은 불허를 해서 평화적인 집회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법이 작동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그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집회 시위를 직업으로 하는 일부 폭력적 선동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네. 이분들이 잘못된 선동이라든가 잘못된 변수를 유발한다든가 라고 해서 이것이 역시 폭력 집회로 변화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조계종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자비의 입장에서 한상균 위원장을 좀 지지를 하고 보호를 해주는 것도 명분이 완전히 없어질 뿐만이 아니고 네네. 야당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폭력 집회 시위를 결국은 응원하고 지원한 꼴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비난과 후폭풍도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도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집회가 좀 평화적으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농민 백남기 씨가 있는 서울대 병원으로 향하고 있는 네.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뭔가 평화로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주최 측도 그렇고 경찰 측도 그렇고 오늘 집회를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난 이제 이 11월 14일은 양쪽에 다 부담을 지운 일입니다. 네네. 그리고 10만 명이 모인 것이 무색할 정도로 사실 이제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은 경찰 추산 한 600명 내외 되는 인력인데 극소수의 극렬한 사람들이 시위의 이슈를 다 빨아먹으면서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모인 것에 어떤 좀 합법적인 시위의 명분이 다 사라져버렸었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집회도 원래는 못 열릴 뻔했죠. 예. 경찰의 입장에서는 26일에는 이제 전농이 이 집회 신고를 했었는데 불허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백남기 대책위라고 하는 이제 모임이 꾸려져서 했는데 불허가 나왔어요. 두 번 불허가 나왔던 경찰의 이유는 1차 집회 때와 실체가 같다. 이름은 바꿨지만 네. 1차 때 53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민주노총, 전농 이런 뭐 전통적인 조직들이 주도 세력이었거든요. 실체가 같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폭력 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불허했던 것이고 네네. 세 번째로는 이제 조금 이 더 전통적인 이 시민사회단체 이 연대회의라고 해서 거긴 우리가 뭐 잘 아는 YMCA라든가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쪽이 참여해 있는 쪽으로 집회 시위를 다시 냈지만 그거는 또 경찰이 차명 신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실체는 다 참여해 있다. 근데 오늘은 118개 단체가 들어와 있어서 1차 때 단체 거의 다 들어와 있고요. 거기 추가된 단체들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집회 때에 경찰은 과잉 진압 아니냐라고 하는 좀 이제 오명이 남아 있고 한 명이 위독한 상태고 네. 그분을 향해서 지금 가는 집회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집회 측은 많은 인원이 모여서 봐라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걸 과시하고 싶었겠으나 쇠파이프와 이 정말 그야말로 폭력이 등장하면서 네. 이 시위 문화 옳은가 하는 이제 우리 사회적인 논쟁으로 이슈를 옮겨버렸단 말입니다. 네네. 그걸 오늘 양자간에 다 바로잡을 수 있느냐. 네. 우리나라가 이 민주공화국인데 말이죠. 헌법에는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 또 이 뭐 가면을 쓰든 말든 표현의 자유 다 명시돼 있는데 이것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소수의 좀 극렬한 아까 이제 이 교수님 말씀하신 전문 시위꾼들이 좀 되지 않은 선동을 하더라도 오늘 시위에 참여한 다수는 오늘 정말 평화적으로 끝나야 한다라는 좀 굳은 결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것을 끝까지 실천해 주기를 바랄 뿐이고요. 오늘 경찰도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네. 그야말로 시위를 막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시위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작 이렇게 왜 못했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대학생 시절 80년대에 예. 요즘에 무슨 복고 드라마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투석 보도블록을 깨서 돌을 정경들에게 던졌고요. 화염병도 날아다녔습니다. 그때 나왔던 유명한 구호가 경찰에서는 자 무석 무탄 돌 던지지 않으면 우리가 최루탄 안 쏠게. 네네. 학생들은 무탄 무석 먼저 최루탄 안 쏘면 우리가 돌 안 던질게. 이런 평화적인 길을 모색했던 그런 또 전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 하루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시위와 집회는 정착되어야 한다. 그걸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시각 서울대병원 앞에 그 행진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폴리스 라인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행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교수님 오늘 집회 참석한 인원수가 지금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경찰 측 그 추산은 1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집회 측에서는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선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일단 시작 전에도 다른 것은 아마 그 주최 측 입장에서는 최대한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최대값으로 사실은 이제 판정을 한 것 같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칙으로 봐서 보통 신고한 내용의 한 반 정도만 참석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한 15,000명 정도로 평가한 것 같은데 또 내일 그 아침에 되면은 이 주최 측과 경찰 측의 이 참가 인원이 또 달라집니다. 네. 그것의 그 이유 자체는 경찰층은
3.3제곱미터당 몇 명이 나왔느냐 이것을 먼저 체증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나서 저 도로 폭과 이것을 곱하기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반면에 이제 그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참가한 인원 플러스 잠깐 왔다가 간 사람까지 합계를 해서 토탈을 내기 때문에 종합 수를 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또 그 근본적으로 봐서는 이제 주최 측 입장에서는 이만큼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조금 부풀려서 추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사실은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 또 경찰 측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최대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시점에서의 또 인원을 파악하기 때문에 경찰 측과 주최 측에는 일정한 이제 간극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제도적인 그 보완이 이제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상당 부분의 허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민주 법치 국가에서 왜 참가한 인원 자체가 그렇게 반토막 나는 것처럼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이번 계기에 무엇인가 조금 관행에 있어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저기가 해화역 부근이라고 합니다. 원래 당초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지금 해화역 앞에서 일부 시위대가 연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자, 이렇게 연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글쎄요,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연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도로를 점거하고 앉는 거죠. 네. 시위대들이 앉아서 구호를 외치고 자신들끼리 무슨 또 이제 이 길거리 토론회를 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연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더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네네. 지금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착을 하는 곳은 서울대 병원 앞에서 약속된 장소가 있습니다. 광장에서 모여서 이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 정부에 대한 항의의 시위를 하는 것은 구호를 외치고 끝나게 되는데 도로를 점거하고 앉게 되면 이거 행진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 연좌가 길어지면 도로교통 방해 문제도 있고 또 이 시위 시간도 이 뒤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고 연좌를 끌어내는 경우에서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좌를 오래 가서는 안 되고 뭔가 이제 내부적인 또 이제 이 시위 참가자들 간에 의견 교환이나 토론이 있을 수는 있고 거기서 구호를 외칠 수는 있으나 오래 연좌해서는 안 된다. 이 연좌가 오래되면 농성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행진을 약속했으면 행진 구간을 다 통과해서 약속된 광장에서 마무리 문화제를 잘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해화역이면은 서울대병원 거의 다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 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쪽 대학로에 우리 번화가가 있는데 만약에 그 도로를 점거하게 되면 경찰들도 처음엔 관망을 하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네, 지금 경찰들이 서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나서 네. 포위를 했다가 만에 하나 끌어내는 사태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어쨌든 연좌가 이제 일시적인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잘 풀고 9시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봐야죠. 네, 근데 네. 지금 현장 상황을 좀 보면은 그 가면을 또 쓰고 있고 지금 촛불을 나눠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좌가 조금 장시간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연좌가 이제 세 가지 변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이 상당히 그 지연될 수가 이제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럼 시간이 지연되다 보면은 이게 준법이냐 여부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실랑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 같은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혹시 네네. 저곳에 예를 들면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예를 들면 필요한 경우 일정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위 주도자의 여러 가지 그 메시지에 있어서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하나의 그 변수가 있고요. 또 한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약속된 그 행진 진행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분산돼서 상당히 흩어져서 갈 수가 있다. 네네. 이와 같은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연좌하는 모습인데 말이죠. 지금 만약에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이 경찰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좀 당황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집회 시위가 평화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집회 측과 경찰 측의 이른바 상호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이 일단 깨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민감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그 해가 지게 되면은 사람의 기본적인 그 성향이 상당히 좀 불안해지거나 평화로운 모습에서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고 말이죠. 네. 그런 입장에서 일단은 연좌 진행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에 변수가 있긴 한데
지금 뭐 다른 뭐 사전 징후라든가 뭐 그것은 아직 포착되지 않은 점으로 봐서는 뭐 잠깐 나름대로의 뭐 토의와 일정한 메시지 전달을 하고 예정했던 대로 백남규 씨에 대한 쾌유에 있어서의 뭐 행진을 계속하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복면 착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번 시위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복면 금지법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그 찬성 반대 여론이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복면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 복면을 착용하고 행진을 했었는데 그것 자체가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복면 금지법 자체도 지금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복면을 쓴 자체에 대해서는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복면을 쓴 채로 폭력을 가하거나 또는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쇠파이프 같은 것을 사용하고 했을 때 더 강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평화적인 집회 시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좀 보시는 것처럼 경찰들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지 않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처벌 대상까지는 아닌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아마 종로 5가의 모습 같은데요. 지금 경찰이 종로 5가 쪽의 교통도 역시 통제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저희가 앞서서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 도중에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 연주가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의 어떤 통제로 행진이 끊기면서 연주를 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찰이 어떤 폴리스 라인도 지키고 안정적으로 집회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는 건 맞는데 이제 교통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경찰의 머리가 아주 복잡하게 되죠. 왜냐하면 서울 시내 교통량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네. 대부분 이제 구간 막히기 때문에 교통 경찰들이 나가서 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주 업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2개 차선 정도를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도심의 대로가 이제 이 행진으로 막혀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로 우회해야 되는 차량들은 굉장히 불편을 감수하지만 좋다, 이게 합법 시위니까 저 토요일 저녁 불편을 감수하자 하고 이제 서로 알아서 이동을 하고 이 경찰이 중간에서 통제를 해주는 것인데 네네. 문제는 지금 대학로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평소보다 차량 통행이 좀 많아졌다. 그러니까 특정 구간, 짧은 일정 구간에서 2개 차로를 행진을 확보해 줄 수가 없고 경찰이 이건 임의적으로 자, 1개 차선으로 좀 이제 이 구간은 통과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문제는 또 왜 약속을 어기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물리적 마찰이 그렇죠. 생길 위험성이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위 주최 측에서 어쨌든 평화롭게 잘 마무리한다는 입장으로 경찰이 지금 막아선 게 아니라 교통을 감안해서 통제를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좀 좁아지면 뭐 8열 횡대로 가던 것을 4열 횡대로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길이 좀 길어지겠죠. 이런 형태로 상호 간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제 경직된 입장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네네. 경찰이 지금 뭐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혹시 이렇게 술렁술렁 하게 되면 이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군중 심리가 급격하게 또 동요될 수 있죠. 동요되고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질서 유진이 처음에 집회 신고를 할 때 30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종교인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야당 의원들이 지금 함께 나가 있고요. 이런 네네. 상황에서 경찰 측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연주아가 뭔가 여기서 장기농성에 들어가는 거냐, 우리도 이렇게 우선 우려되는 예견을 해보지만 그렇지 않고 원활하게 다소간에 좀 길이 좁아지고 넓어지고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서 그다음에 이게 행진이 10,000명 이상이 되면요 길어집니다. 그렇죠. 줄이. 지금 우선 제일 선두는 해화역 쪽에 도착해 있다 하더라도 줄의 뒤쪽은 또 종로를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잘 모여서 원만하게 마무리될 때가 중요한데 지금 군중심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위 주최 측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이면 고무되기 때문에 그 모임을 좀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계를 딱 보고 시간이 되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자 9시에는 그럼 구호 한번 신나게 외치고 자 해산입니다 하면 좋은데 이걸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뭔가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건 또 당연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집회 주도 측에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모여있는 군중도 중요하지만 네.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 이 여론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약속을 지키는 모습, 평화로운 모습, 이 준법 정신, 아까 말씀하신 걸 다 실천으로 보여주면 오히려 다음 시위에서도 경찰과 상호 신뢰를 가지고 좀 흘러갈 수 있는데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정말 1차 시위 때 또 재판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네. 이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좀 오늘 시위를 잘 이끌어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네. 저희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사실 긴장감 속에서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교수님, 결국은 경찰도 그렇고 주최 측도 그렇고 서로 상호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경찰이 이 집회 시위를 가장 보장을 해주고 편리하게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서비스맨이다. 이와 같은 인식이 사실은 집회자 측에 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우리 과제가 그 마찬가지로 집회자 측의 입장뿐만 아니라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이를테면 기본적인 권리다. 그래서 더 잘 지켜줘야지. 무엇인가 그 편리함을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그 상호 신뢰의 어떤 증폭 현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거꾸로 이 악순환의 좀 고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집회자 측을 못 믿고 마찬가지로 집회자 측은 또 경찰이 무엇을 어떻게 또 감독하고 감시하고 나 체증 찍는 거 아니냐. 상호 불신의 그 악순환의 고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권력 남용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었고 또 이 공권력 남용이라고 하는 위축된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또 반응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법 폭력 시위 용품을 항상 소지하려고 했고 네네. 또 그것을 어떻게 피하느냐에 있어서의 요령 같은 것도 그 오늘 아침에 전직 판사가 이렇게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면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 항상 집회에는 폭력이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맞춰갖고 예를 들면 경찰관의 직무질문에 거부할 수가 있다라든가 또는 그 체류액이 왔을 때는 예를 들면 빵에 묻힌 기름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 제거해야 된다든가 벌써 그 전제가 불법 폭력 시위를 하겠다는 이와 같은 전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 불신의 그 악순환의 고리였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오늘 이 평화 집회가 이루어진다 한다면 이른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른바 선순환의 고리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의미 있는 작용으로서 돼야 된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다 보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 서울대병원 바로 옆이죠. 네. 마로니에 공원에서 지금 집회 참가자들이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시위의 모습을 보고 있긴 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잠시 통제가 됐다 이러면은 뭔가 웅성웅성하거나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동요할 수가 있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평화 질서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주최 측에서 이렇게 배분이 돼 있고요. 중간중간에 그 정치인들 야당 쪽에서 그 야당 대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좀 나와서 상황을 중간중간에서 계속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잠시 연좌로 비춰졌던 것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기 때문에 기다려주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가자. 종교인들도 중간에 돕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의견 여기까지 가면 다 전달이 어느 정도 좀 될 수 있을 거다. 더더군다나 아까 명분 얘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다른 행동을 보였다가는 안 된다라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돼 있고 화면 보시면 중간중간에 다들 카네이션 하나씩 들고 있거든요. 네. 평화 집회 하자라고 좀 다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은 그런 그 어떤 지체나 정체에 대해서 동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시위 문화의 좀 소통의 기술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요. 네. 한 90년대 시위까지는 그야말로 큰 군중이 모였을 경우에 앞에서 주동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뭔가 선동을 해도 그 다음에는 통제불능이에요. 그야말로 군중이 어디로 흘러갈지 뭐 아메바처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SNS를 다 보면서 시위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SNS를 보면 전반적인 흐름을 다 포스팅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자신들은 또 지금 이런 복면 코스프레 집회 같은 약간 축제 분위기에서는 자신들의 사진을 셀카로 찍어서 계속 올리는 게 오늘 오후 시간에 계속 많이 올라오고 네네.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앞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중간, 후단 이렇게 해서 서로 뭐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 비해서는 시위 전체 상황을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실황 중계를 하다시피 지금 보도하고 있는 이 내용까지도 참고하면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보가 부족해서 돌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수의 좀 강한 선동이 나쁜 쪽으로 시위를 이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항상 약점과 단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참가한 사람들 다수의 성숙성,
이 성숙한 시민의식 이것만이 정말 이 안전한 시위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보루다라고 믿고 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되고요. 지켜보는 분들은 그렇게 원만히 진행되기를 예. 응원하거나 혹은 주시하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화면들을 보고 계신데 지금 움직이는 이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좌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차량을 또 통과시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행진을 좀 끊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가 좀 대기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 계속 후미 쪽에서는 이제 최종 서울대병원 앞쪽으로 이동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종로 5가의 시위대가 다시 이제 행진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정리 집회가 아마 곧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소식들까지 전해지고 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들이 뭐 확인된 경우는 없죠. 네,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제 젊은 분들이 뭐 커플도 나와 있고 예. 가족의 모습은 아직 안 보이고 있는데 다 백팩 하나 메고 어찌 보면 좀 산책하는 느낌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이번 2차 시위에서 1차 시위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정치권에서 이 복면 금지, 뭐 복면 허용 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귀여운 항의의 표시인 것 같아요. 다 가면 쓰고 나와서 우리 표현의 자유를 허해 주시오. 뭐 이제 이런 표현인데 가면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지금 보면서 저걸 어떻게 미리 준비해서 왔을까? 예. 우리 고전 각시탈도 있고요. 또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뭐 가면도 있는데 네. 이 서양이나 이 외국 집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가면이 가이 포크스라고 해서 이 V4 벤다타라고 하는 영화에서 예. 유명해진 어나니머스의 그 가면 아닙니까? 그 익명성을 보장하는. 근데 이게 가이 포크스 데이라는 게 영국에 있어서 11월 5일이 1605년에 이 가이 포크스라는 사람이 국왕과 의회를 폭파시켜버리기 위한 음모를 계획했다가 사전에 발각돼서 잡혀서 처형된 인물이거든요. 그것이 당시의 왕궁에서는 이 왕이 살아남았다라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그날이 되면 11월 5일 불꽃놀이를 하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정치에 대한 어떤 저항의 표시로 의회를 그때 못 날려버려서 아쉽다 하는 또 이제 항의의 표시로 이제 이 집회를 하는데 늘 가면이 등장하거든요. 올해도 이제 수천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11월 5일에 런던 빅벤 앞에서 거기가 국회의사당 아닙니까? 있었는데 근데 역시 불미스럽게 폭력 사태가 있어요. 대부분은 아름답게 진행이 돼서 경찰과 이 가면 쓴 시위대가 서로 이렇게 재미있게 조크를 주고받으면서 행진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네. 50명 정도가 또 체포가 됐더라고요, 올해.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나 이 시위에서는 항상 돌발적인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단기간 동안 거리 시위에서는 복면이 하나의 좀 또 이 애용품으로 착용되지 않겠는가? 문화처럼. 네, 하는 게 뭐 문화적인 한번 이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 복면을 통해서 일정한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그 집회 시위 자유가 정말 더 효과적으로 발동이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폭력 사례를 잠깐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그 본성이 가면을 쓰거나 익명성에 가려지게 되면은 더 공격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 사회 심리학적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한 집단은 그냥 맨 얼굴로 전기 충격을 가하게 하고 한 집단은 복면을 쓴 채 전기 충격을 가하게 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실험 결과에 의하면 흥미롭게도 복면을 쓴 집단이 2배 이상 강한 전기 충격을 가한 것이죠. 그만큼 내가 검거될 확률도 없고 또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무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에서 본능 자체가 희열을 느낀다. 뭐 그와 같은 측면에서 사실은 복면을 쓴 경우가 불법 폭력 시위로 진화 발전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복면 금지법의 뭐 실험적 하나의 그 배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연합TV 뉴스 등이 이렇게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하는 것도 평화 집회 시위를 담보하는 그렇죠. 중요한 억지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 뭐 10년, 20년에 비해서는 이처럼 그죠? 그 TV가 생중계와 면밀한 관찰을 하는 것이 없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른바 잠재적 폭력 시위자들도 내가 지금 관찰당하고 있구나, 내가 감시당하고 있구나. 결국 그 사회적인 이른바 어쨌든 억지력 자체가 상당히 변했기 때문에 평화 집회 시위가 터잡을 수 있는 좀 중요한 역할을 연합TV 뉴스가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투쟁 동료 동영상을 게재했다는 소식도 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내일 당장 공권력이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고 처신할 것이냐 상당히 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입장에서 지금 가능한 경우의 수는 뭐 4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첫째는 본인의 여러 가지 지금 입장에서 자수를 하는, 즉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두를 하는 이와 같은 시나리오 하나, 아니면 두 번째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쨌든 그 도움을 받아서 변복을 해서 도주하는 시나리오 하나, 그 세 번째는 경찰이 그 한국 내에 치외 법권 지역을 인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관망과 여러 가지 그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이제는 검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검거를 하는 시나리오 하나. 네. 네 번째는 그대로 조계사의 잔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그 이 4가지 그 시나리오 중에서 한상균 위원장을 과연 공권력과 또 1,100만의 신도를 갖고 있는 조계종 불교계가 지금처럼 그대로 똑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원칙적인, 왜냐하면 12월 6일까지 나름대로 상당히 자비의 입장에서 중생을 아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배려도 했고, 공권력도 사실은 종교와 공권력이 부딪히는 이와 같은 어색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당히 신중함을 이제는 나름대로 전환할 필요가 이제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종교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국가 기능의 한 부분이고, 결국은 국가라고 하는 것보다 종교가 반드시 우월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종교에 의해서 차별받아서도 안 되지만 종교에 의해서 또 우대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는 내일 12월 6일 날 공권력이 어떠한 입장을 할 것인가, 이것도 네. 상당히 중요한 상징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네. 자, 주최 측이 이제 곧 정리 집회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마무리까지 좀 평화롭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